안녕하세요. 중국 읽어주는 통역사 시오나예요. 7월 20일 알리페이 모 회사인 엔트파이낸셜이 상해 증권거래소와 홍콩거래소에서 동시 상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날짜는 명시하지 않았지만 빠르면 연말 상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엔트파이낸셜은 이로써 서비스업의 디지털화를 촉진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상장 소식이 전해진 이후 월요일 개장 전 알리바바 그룹의 주가 역시 큰 폭으로 상승하였습니다. 저널리스트들은 알리바바와 엔트파이낸셜이 시너지 효과를 이룰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알리바바의 주식은 저평가된 바 있는데요. 알리바바의 주가는 2022년 3월 기대 수익률의 28배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고성장을 보이는 주식은 보통 기대 수익 역시 높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알리바바 주가가 저평가된 원인으로는 최근 미국과의 갈등 때문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이러한 우려 때문에 투자가들이 알리바바 성장에 대해서 다소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알리바바는 고성장을 보이고 있고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는 주식임에 틀림없습니다. 알리페이는 중국에서 가장 이용률이 높은 어플 중 하나입니다. 9억 명이 넘는 사용자가 있고 이미 중국인들의 일상생활에 자리 잡아 있습니다. 이런 글로벌한 유니콘 기업의 시장 가치는 수만억 위안에 달하는데 일단 상장하게 되면 마위는 세계 최고 재벌이 될 것입니다. 현재 엔트파이낸셜의 시장 가치는 2천억 달러, 즉 1조 4천억 위안 정도입니다. 현재 과학혁신 분야에서 시장 가치가 가장 높은 중국 그룹은 쫑신꺼지로 7월 22일 기준 2,700억 위안입니다. 이보다 더 높은 시장 가치를 가진 알리페이가 상장하게 되면 첫날 폭등할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기업은 상장하자마자 10배까지 폭등한 사례도 있습니다. 엔트파이낸셜 같은 경우 2배만 성장해도 3조 위안입니다. 이는 현재 A주 시장에서 시장 가치가 가장 높은 귀주 마오타이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과학기술 유니콘 기업의 시장 가치 평가에서 엔트파이낸셜은 2,152억 달러로 1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엔트파이낸셜의 상장 소식 이후 예전에 마윈이 했던 말이 다시 화두에 오르고 있습니다. 마윈은 일찍이 자신은 돈에 흥미가 없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요. 당시 많은 네티즌들이 이를 비웃었습니다. 엔트파이낸셜 상장 소식과 함께 당시의 마윈의 발언이 다시 한번 화제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트파이낸셜이 상장하게 되면 화웨이를 상환해야 하는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화웨이라는 것은 엔트파이낸셜이 출시한 가상 신용카드 서비스입니다. 일정한 금액을 사용하고 지정한 날짜가 돌아오면 상환하는 방식인데요. 선소비 후 지불 방식이죠. 적게는 500위안, 즉 84,000원, 그리고 많게는 5만 위안, 840만 원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부분을 클릭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초록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지혜베이인데요. 이건 역시 엔터파이낸셜이 내놓은 신용대출 서비스입니다. 엔트파이낸셜은 이렇게 다양한 소비 지출 방식을 도입해 생활 전반에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알리페이 어플리케이션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플을 먼저 클릭해서 연 후 왼쪽 상단에 화면을 클릭해 QR코드를 스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단하니 중국인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모두 사용한다는 게 그다지 놀라운 일도 아닙니다.
이제 지폐, 동전은 사라지고 핸드폰 하나로 이 알리페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스갯소리로 중국 거지들도 사용한다는 알리페이. 알리바바가 가져올 변화들이 정말 기대되고 놀랍습니다. 마위는 1964년 9월생으로 알리바바를 창업해왔습니다. 영어 교사로 근무하다 알리바바를 창업했다고 하는데요. 이미 한국인들에게도 매우 친숙한 기업인이죠. 그는 55세 생일이자 알리바바 그룹 창립 20주년인 2019년 9월 경연일선에서 물러났습니다. 알리바바는 전 세계인들이 주목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알리바바의 성장 동력은 어디에 있을까요? 중국 경제는 신종 코로나로 인한 침체기에서 점차 회복 중입니다. 거대한 소비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는 의미죠.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현재 중국 주식에 숨겨진 장기 가치에 대해 낙관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알리바바가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면 알리바바는 결국 중국의 최종 소비 주식이 될 것입니다. 알리바바 계열사인 알리위는 770억 달러의 기업 가치를 자랑합니다. 중국 최대 물류업체인 차이니아오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299억 달러의 기업 가치를 평가받았습니다. 중국 10대 과학기술 유니콘 기업 가운데 알리바바 계열사가 3개나 10위권 안에 들었습니다. 알리윈과 차이니아오 네트워크의 기업 가치를 합산하면 1070억 달러로 현재 징동그룹 962억 달러의 시장 가치를 훨씬 상회합니다. 알리바바 계열사들의 시장 가치는 3,200억 달러로 약 2조 2,400억 위안에 달합니다. 알리바바 창업자인 마윈의 알리그룹 주식 보유량이 5% 아래로 떨어졌지만 그는 엔트파이낸셜의 주식을 8%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주주가 아니더라도 경영일선에서 물러났더라도 마윈은 여전히 알리 계열 상업 제국의 진정한 통치자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상장한 알리그룹, 상장 예정인 엔트파이낸셜, 높은 시장 가치를 가진 알리윈과 차이니아오 네트워크, 이 4개의 기업만 봐도 시장 가치가 1조 달러는 거뜬히 넘어 세계 4대 과학기술 그룹의 규모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애플, MS, 아마존 같은 미국 거대 기업들과 어깨를 견줄만 하죠. 이번 상장으로 마윈의 몸값이 수천억 달러를 넘어 중국 최고 부호, 세계 최고 갑부로 등극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사실 마윈에게 있어 이러한 몸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알리 계열 기업이 100년 넘게 장수할 수 있을지, 1999년 창립한 알리바바가 3세기를 넘어 존재하는 장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가 더욱 중요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알리바바와 계열사들의 성장이 주목받는 이유입니다.陆家所, 모두들 잘 아시나요? 上海陆家所国际金融资产交易市场股份有限公司의 줄임말인 우리한테는 루팍스라는 이름으로 더 익숙한 기업입니다. 중국 평안그룹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인터넷 자산 관리 플랫폼인데요. 지난 10월 말 미국 기업 공개 IPO에 성공한 기업으로 중국 평안그룹 산하의 핀테크 유니콘 기업입니다. 완벽한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기반으로 투자자들에게 전문적인 재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인데요. 2018년 산동 회계법인 KPMG의 글로벌 금융과학기술 10대 기업에 속한 바 있습니다. 중국의 소득 수준 향상과 중산층 증가로 인해 중국의 보험 산업이 호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게 평안그룹이 내놓은 곳으로 중국의 중산층이 주 타겟 대상입니다. 2011년
9월 상해에 설립되었습니다. 등록 자본금 8억 3,800만 위안이고 본사는 국제금융중심인 상하이에 있습니다. 루팍스는 상해에서 공무원 거래소에서 처음으로 관리한 금융자산거래 서비스 플랫폼입니다. 루팍스는 전 세계 금융 발전과 인터넷 기술 혁신을 기반으로 완벽한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중소기업 및 개인 고객에게 전문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투자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2016년 10월 말 현재까지 등록 사용자 수는 이미 2,600만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2019년 7월 18일 루팍스는 P2P 업무 출시를 계획하게 되는데요. 같은 해 11월에는 2019년 경쟁력 있는 금융과학기술 기업상을 수상한 적도 있습니다. 2020년 8월 루팍스는 2,700억 위안의 시장 가치를 지니면서 수조 고신구역의 2020 후른 금융 유니콘 기업 리스트에서 4위를 차지합니다. 금융상품 연구개발, 자문 서비스, 비공개 발행된 주식 투자 펀드 등 거래와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 금융 및 경제 상담 서비스, 시장 조절 및 데이터 분석 서비스, 금융 관련 어플리케이션 개발, 전자상거래 등 아주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8천만 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이미 많이 축적된 기업입니다. 그렇다면 루팍스는 자산 안전 관리를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제3기관에 위탁해 사용자 자금을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상으로 글로벌 선진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비번 관리 및 보호 기술을 이용해 24시간 관리 감독을 합니다. 세 번째는 인증하거나 연동된 은행 계좌로만 자금을 이체할 수 있게 만들어 사용자는 실시간으로 계좌 이체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내부의 엄격한 자금 관리 프로세스와 완벽한 안보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산 안전뿐만 아니라 데이터와 개인정보 관리에 있어서도 많은 심려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고객의 개인정보가 함부로 유출되거나 삭제 및 처리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송 계층 보안 협의와 128비트 암호화 기술을 사용해 회원 관리, 개인정보 관리, 충전 등 민감한 정보를 다룰 때 정보를 자동으로 암호화시켜 인터넷으로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고 합니다. 지난해 중국 정부는 P2P 대출 문제가 계속 불거지자 P2P 대출에 대한 규제를 시작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서비스가 금지되었습니다. P2P 대출로 고속 성장한 루팍스는 지난해 P2P 대출 사업에서 손을 떼고 금융기술 서비스 플랫폼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기업 공개 신청서에 따르면 루팍스는 2017년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매출이 278억 위안, 405위안, 478억 위안, 그리고 256억 위안으로 전반적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루팍스의 주요 수익원은 소매신용 대출 서비스 비용과 자산관리 거래 서비스 비용입니다. 그중 소매신용 대출 서비스 비용은 주 수익원으로 2017년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총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루팍스는 2017년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순수익이 60억 2,700만 위안, 135억 7,600만 위안, 그리고 133억 1,700만 위안으로 증가세를 보이다가 2020년 72억 7,200만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소폭 감소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2020년 6월까지 루팍스는 4,470만 명의 회원과 1,200만 명이 넘는 활성 투자자를 보유하고 있어 활성 투자자의 보존율은 95%에 달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이중 개인 신용대출 이용자의 절반 이상이 중소기업 대표이고 자산관리 이용자의 75%가 중산층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루팍스의 비즈니스 모델은 P2P 방식의 자금 융통 모델입니다. 중국 전반에 뿔뿔이 흩어져 있는 자금이 부족한 수요자와 여유 자금을 가지고 있는 자금 공급자를 연결해주고 관리하는 것을 루팍스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전체 수익의 70%가 나온다고 합니다. 자금 공급자의 최대 관심사는 빌려준 돈을 떼이지 않고 안전하게 회수하는 것이고 은행보다 높은 이자를 받는 것입니다. 인터넷을 통해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다는 것은 아무리 높은 이자를 준다고 하더라도 선뜻하기 힘든 일인데요. 여기에서 루팍스의 자신들만의 관리 비법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루팍스의 모기업인 중국 최대 보험회사인 핑안보험이 대출에 대한 보증을 한다는 것입니다. 핑안보험의 보증이라는 든든한 후원이 있는 P2P라면 누구나 안심하고 대출할 수 있겠죠. 또 하나는 핀테크 기업답게 흔히 말하는 빅데이터, AI는 물론이고 무려 4만여 명을 고용해 자금 수요자의 신용을 철저히 분석한다는 것입니다. 모기업인 핑안보험이 수십 년 동안 축적해온 어마어마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는 것인데요. 이로써 투자자들은 좀 더 안전하게 투자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점은 소액 대출을 자기 자본으로부터 시작하는 엔트그룹과는 달리 루팍스의 대출은 자신의 자본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유 자금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레버리지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엔트그룹은 아직까지도 상장하지 못하고 있지만 루팍스는 성공적으로 미국 시장에 상장할 수 있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루팍스를 이끄는 인물은 어떤 사람일까요? 루팍스는 현재 2명의 공동 CEO를 두고 있습니다. 바로 리런지에와 그레고리라는 인물입니다. 리런지에는 1955년 3월 출생한 인물로 지난 13년 동안 싱예인항 흥업은행의 은행장으로 근무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3월 평안그룹 산하의 치안하이진롱资产交易所의 CEO로 등장하며 2016년 3월 18일 61세의 나이로 루팍스 공동대표이자 CEO직을 맡게 됩니다. 중국인들에게는 찌奎셩이라는 이름으로 더 익숙한 CEO 그레고리입니다. 맥킨지에서 글로벌 선임이사로 근무하였고 타이완의 한 회사에서도 운영위원으로 근무한 금융 분야에 20년간 근무한 베테랑입니다. 2014년 중국 정부가 수여한 우정상을 수여한 바 있고 2013년 중국 인터넷 금융 10대 선두주자, 2014년 인터넷 금융 풍운 인물로 손꼽힌 바 있습니다. 이러한 인물들이 이끄는 루팍스는 앞으로 어떠한 모습을 보일지 더욱 기대됩니다. 그렇다면 루팍스 어플은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뒤 가입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왕차이라고 적힌 하늘색 부분을 클릭합니다. 바로 계정에 가입한 뒤 은행카드를 등록합니다. 그러면 다시 첫 화면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여기에 마이바오 쫌바오라고 적힌 하늘색 부분을 클릭해 들어간 뒤 원하는 투자 항목을 선택하고 금액 입력 후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됩니다. 처음 사용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계정을 연동한 뒤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은행카드 보안만 완료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부터는 로그인 후 투자 항목을 검색 및 선택하고 금액을 입력한 후 정보 확인 뒤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됩니다. 1분만 투자하면 되는 매우 간단한 시스템입니다. 그렇다면 급하게 돈을 인출해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도 어플로 간단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오전 8시부터 저녁 12시까지 운영되는 고객상담 서비스 센터를 통해 문의하면 됩니다. 적게 투자하고 높은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바로 이 루팍스의 기본 방침입니다. 그리고 이를 최대한의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이 홈페이지에 들어간 뒤 리스크가 낮은 안전자산 상품을 살펴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드는 상품을 선택한 뒤 금액을 입력해 투자하기만 하면 됩니다. 정말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여유 자금만 있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루팍스가 어떤 식으로 발전해 나갈지 그 행보가 주목됩니다. 오늘은 곧 상장한다고 알려진 징동그룹 산하의 징동헬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상장하게 되면 가장 젊은 유니콘 기업이 된다고 하는데요. 시장 가치가 이미 100억 위안이 넘는 기업입니다. 알리헬스, 평안굿닥터에 이어 중국의 3대 의료 및 헬스케어 기업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징동헬스는 2019년 5월 10일 운영이 시작된 신생 유니콘 기업인데요. 징동그룹의 대대적인 지원을 받아 징동헬스는 현재 의료 건강 전자상거래, 인터넷 의료 서비스, 헬스 서비스, 스마트 솔루션 등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이고 인터넷과 의료 건강이 접합된 방식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징동 약국, 의약품 도매 플랫폼, 징동 인터넷 병원, 스마트 병원, 징동 가정의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2019년 11월 징동 헬스는 시리즈 A 우선주 융자를 완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시 기업 가치는 약 70억 달러, 한화로 8조 2,180억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징동그룹은 올해 2분기 실적 보고서에서 징동헬스와 힐하우스 캐피탈이 시리즈 B 상환 불가 우선주 융자에 최종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힐하우스 캐피탈의 예상 투자 금액은 8억 3천만 달러, 약 9,744억 원 이상이며 기업 가치는 약 120억 달러로 평가되었습니다. 상장이 승인되면서 징동그룹의 주가 역시 고공행진 중입니다. 징동헬스의 상장 승인 이후 징동그룹은 주가가 5.63% 상승해 368 홍콩 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 시가총액 역시 1조 1,400만 홍콩 달러를 기록하였는데요. 징동그룹의 2020년 제3, 4분기 재정 보고서에 따르면 영업이익은 1,742억 위안, 동기 대비 29.2% 증가했다고 합니다. 징동을 사용하는 실제 사용자 수는 4억 4천만 명이 넘고 동기 대비 32.1%의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징동헬스의 3, 4분기 영업이익은 132억 위안으로 동기 대비 77.1% 성장해서 총이익이 34억 위안 증가하여 동기 대비 66.3%의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징동헬스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총 영업이익이 각각 55억 5,300만 위안, 81억 6,900만 위안, 108억 4천만 위안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상반기 징동헬스의 총수익은 87억 7,700만 위안을 기록하였습니다. 2017년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이익 규모 역시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징동헬스의 주요 업무는
의약 제품 판매, 온라인 의료 상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학과 약학이 연동된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2017년부터 2019년 그리고 2020년 상반기까지 의학, 건강상품 분야에서 징동헬스의 총 수익은 각각 88.4%, 88.8%, 87%, 87.6%라는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찡동 따야오방이라는 이 약국 시스템에는 플랫폼 활성 사용자 수가 7,250만 명으로 중국 전역에 200여 개의 도시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라인 문진 서비스, 처방, 만성질환 관리, 가정 전문의 제공, 소비의료 건강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전문 의료진을 구성하여 9월 20일 현재까지 6만 5천여 명의 의사를 확보하였다고 합니다. 2020년 징동헬스의 온라인 문진 서비스량은 약 9만 차례로 2019년 동기 대비 6배 증가하였습니다. 2020년 6월 30일까지 1억 5천 명의 사용자가 의료 건강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였습니다. 腾讯, 알리, 바이두가 2014년에 온라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 것에 비해 징동헬스는 조금 늦은 감이 있는 2016년 1월에 등장하였는데요. 하지만 이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징동헬스의 대표는 그동안 시장을 철저히 조사했기 때문에 더 확실하게 일을 할 수 있다고 그것이 자신들의 장점이라고 강조합니다. 이러한 온라인 의료 시스템은 현재 중국 시장에서 폭발적인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알리헬스의 시장 가치는 2,700억 홍콩달러, 평안 굿닥터는 1,200억 홍콩달러인데요. 징동헬스는 아직 상장하지는 않았지만 기업 가치는 이미 200억 달러에 육박합니다. 2019년에 70억 달러였다는 사실을 감안해보면 3배나 성장한 것입니다. 정말 폭발적인 성장이죠. 최근 인터넷 원격 진료에 대해 많은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업무 방식이 모호한 데다 이익 실현이 힘들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현재 평안 굿닥터의 상황만 살펴봐도 알 수 있는데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평안 굿닥터의 누적 손실액은 37억 4,400만 위안에 달한다고 합니다. 단연간 많은 투자를 한 평안 굿닥터는 상반기 손실액은 2억 1,300만 위안에 달하고 이익 목표 금액을 실현하기까지는 아직도 요원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징동헬스는 어떨까요? 2020년 상반기 징동헬스는 다양한 활동을 선보였습니다. 대부분이 코로나 퇴치와 연관된 활동들로 외부의 징동헬스를 각인시키는 데 성공적이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동안 징동헬스는 온라인상으로 다양한 상품을 선보이며 사용자들이 온라인으로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했고, 무료 문진 서비스, 심리상담, 만성질환, 약 처방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2020년 1월 하반기부터 4월 30일까지 징동헬스의 무료 문진 서비스를 사용한 사용자 수는 누적 규모 1,1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징동헬스는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 기간 동안 1일 평균 12만 명이 문진 서비스를 사용했고, 중국 내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안정화되었다고 발표한 이후에도 여전히 하루 평균 10만 명이 넘는 사용자가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0년 11월 1일부터 11일까지 징동헬스의 온라인 문진 서비스를 사용한 사람은 6배 증가했고, 헬스 서비스 주문량은 동기 대비 3배, 약품 거래 규모는 15배, 마스크 등 보건의료용품 상품의 거래 규모는 17배, 수입 보건의료용품 거래 규모는 270%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안정적인 성장세 때문인지 전문가들은 징동헬스는 상장 이후 시장 가치가 2,000억에서 2,700억 위안 정도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는 평안 굿닥터의 시장 가치를 훨씬 상회할 뿐만 아니라 알리헬스의 시장 가치를 위협하는 수준입니다. 오늘은 평안은행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평안은행은 우리도 잘 아는 평안보험그룹 산하의 상업은행입니다. 평안은행은 대출, 재테크, 신용카드 발급 서비스 등 일반적인 은행 업무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데요. 1987년 중국 심천에 설립되었고 2013년 6월 기준 직원 수는 32,000명 정도였습니다. 2020년 12월 7일 기준 평안은행의 주가는 주당 18.91위안 정도입니다. 심천시 상업은행은 중국의 첫 번째 도시상업은행으로 1995년 6월 22일 설립되어 1998년 6월 심천시 상해은행으로 상호명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2006년 평안보험그룹이 10억 위안을 출자해 심천시 곳곳에 대대적인 투자를 하면서 심천시 상업은행의 주식을 주당 1위안으로 10억여 개를 구매해 심천시 상업은행 주식의 63%를 확보하게 됩니다. 2006년 말 심천시 상업은행은 평안그룹에 주당 1위안으로 39억 주를 추가 발행하였고 다른 소액 투자자들 역시 평안그룹의 주식을 판매하기까지 하면서 평안그룹의 주식은 49억 1,700만 주를 확보해 89.36%의 심천시 상업은행 주식을 확보하게 됩니다. 평안그룹은 그렇게 49억 위안을 들여 심천시 상업은행의 89.24%의 주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2007년 6월 16일 중국 은행감독위원회에서 심천시 상업은행과 평안그룹 산하의 평안은행이 합병해 심천평안은행으로 개명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그러면서 기존의 평안은행 본점이었던 곳을 심천평안은행 상해 분점으로 삼게 됩니다. 평안은행은 신용카드 발급, 인터넷 뱅킹, 폰뱅킹 등 예적금 관련 업무는 물론이고 무담보대출, 중국 블론체인인 퍼위팅, 대리증권 발행 등 글로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여기에서 평안은행이 내세우는 주요 업무는 바로 체크카드, 찌지카 업무입니다. 이것은 중국 인민은행의 허가를 받아 중국인들에게 발행하는 위안화 카드인데요. 잔액 조회, 입출금, 대체 결제, 온라인 업무, 쇼핑, 공과금 납부, 폰뱅킹, 온라인 뱅킹, 회전 대출, VIP 서비스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실적에 따라 혜택이 나누어지면서 부카, 찐카, 빠이찐카, 쫀시카 이렇게 4개로 나뉘게 됩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4개의 카드인데요. 이 카드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이용 실적에 따라 주는 혜택의 범위가 모두 제각각입니다. 평안은행은 이렇게 사람들 생활 곳곳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들을 통해서 활발한 발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하나 평안과 관련된 은행 한 곳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0년 9월 29일 중국 홍콩에 정식으로 업무를 시작한 핑안 이장통有限公司입니다. 우리한테는 파오비라고 잘 알려져 있는 곳이죠. 중국 홍콩의 중소기업 및 개인 고객에게 편리하고 원활한,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가상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이미 평안 이장통은행은 어플로 파오비 SNE와 파오비를 출시해 최소 잔고 한도를 없애며 고객들에게 주 7일 24시간 예금 및 예금 이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평안 이장통인항은 중국 홍콩의 전자상거래 서비스 공급업체인贸易通电子贸易有限公司와 손잡고 중소기업 고객들에게 편리하고 효율적인 대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대출 심사 시 따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요. 평안 이장통은행에서 독자적으로 리스크를 평가하고
마오이 통해 데이터를 복합적으로 분석해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절차를 간소화시켰습니다. 그리고 5일이면 대출이 완료된다고 합니다. 중소기업 고객들이 신청부터 대출 실행까지 5일이면 충분히 실행이 가능하고 만약 기한을 넘기게 되면 1,000 홍콩 달러를 보상금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타 비용 없이 언제든 빌리고 갚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3개월간의 시범 업무 시행 결과 평안이짱통은행은 시스템의 안전성, 상품 및 서비스 품질 등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맞춤형 대출 서비스는 5일 만에 대출이 완료된다는 점에서 많은 고객들의 호평을 받았다고 합니다. 개인 고객 같은 경우 파워비 어플을 다운받아 중국 홍콩 시민이라는 신분증만 제출하면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평안이짱통은행은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해 특별한 전략을 내세웠습니다. 바로 개인 고객의 경우 2020년 9월 29일부터 2020년 10월 30일 이내에 예금 계좌를 개설하게 되면 299 홍콩 달러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평안이짱통은행은 일리안 통바오 요限公司 제트코와 함께 협력해 고객들에게 무카드 인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고객들은 평안이짱통은행의 어플만 있으면 카드가 없어도 ATM기에서 예금을 인출할 수 있게 됩니다. 보험, 헬스케어, IT뿐만 아니라 은행까지도 업무 영역을 넓혀나가는 평안그룹. 앞으로도 그 활약이 기대됩니다. 红烧上色红，海天酱油草不老抽，红烧上色红，嘿，起底就上色，哈哈，清楚不变黑，哈哈，海天草菇老抽，红烧上色红，哈哈哈。 어떠신가요? 크리스마스 캐럴 같지 않나요? 이건 바로 해천미업의 광고 영상입니다. 매우 유쾌한 영상을 만든 해천미업은 과연 어떤 회사일까요? 해천미업은 1995년 8월에 창립된 300년이라는 유구한 양조 기술을 가진 회사입니다. 2019년 기준 직원 수 4,591명으로 2020년 제1사분기 영업수익은 58억 8,400만 위안으로 동기 대비 7.1% 성장했다고 합니다. 또한 순이익 역시 16억 1,300만 위안으로 동기 대비 9.17% 성장하였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반적인 산업 분야가 모두 침체기를 보이는 지금 독보적인 성장세를 보인 해천미업, 어떤 회사일까요? 해천미업은 중국을 넘어 전 세계적인 건강한 조미료 브랜드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곳입니다. 연간 생산 규모가 100억 위안에 달하고 2015년 영업수익이 112억 9천 위안으로 15.5%라는 고속 성장을 보였습니다. 2015년 당시 이미 기업 가치 193억 위안으로 동종업계 1위의 자리를 굳건히 지켰으며 6년 연속 이 1위의 자리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포브스지에서 선정한 영향력 있는 500대 기업에서 434위를 기록한 적도 있습니다. 해천미업의 양조 공장은 상당히 넓은 부지를 점하고 있습니다. 발효 탱크만 해도 60만 평방미터의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생산 속도나 수량, 생산 규모를 보면 동종업계 대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9년 연속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며 현재 간장의 연 생산 규모는 130만 톤, 굴소스 40만 톤 이상, 중국의 조미료인 또우장 같은 경우에는 21만 톤을 생산하면서 중국 국내 1위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특히 수요가 매우 많은 간장과 굴소스 분야에서 중국의 1위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는데요. 약 200만 제곱미터의 부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전 세계 최대 규모의 생산 기지를 자랑합니다. 해천미업은 매년 300만 톤을 생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존의 조미료 시장 규모가 작고 생산 효율이 낮다는 한계를 극복하고 해천미업은 조미료 식품 시장을 성공적으로 정복하였습니다. 전통적인 조미료 산업의 발전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면서 산업계 전반적인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했다는 평가를 받는 우수한 기업인 해천미업입니다. 또한 성급 규모의 공정기술 R&D 센터와 상품 연구센터를 설립했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수준의 실험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첨단 실험 및 연구 장비를 도입함으로써 중국의 대표기관의 엄격한 심사를 통과했는데요. 그 덕에 해천미업은 핵심 특허 기술을 확보하면서 업계의 모범기업이 되었습니다. 끊임없는 노력으로 간장, 굴소스, 장, 식초, 치킨 스톡, 화학 조미료 등 8대 품목에 200여 개의 규격 품목을 가지고 있는데요. 해천미업은 품목이 매우 다양하고 맛이 좋은 상품들로 수시로 변화하는 소비자들의 수요를 만족시켰다는 평가입니다. 해천미업은 10월 30일 제3, 4분기 영업이익이 170억 8,600만 위안으로 동기 대비 15.26% 성장했고 순이익 역시 19.2% 성장한 45억 7,100위안이라고 말하였습니다. 해천미업의 시장 가치는 이로써 5,191억 위안에 달하는데요. 2014년 상장한 이후 주가 역시 연일 고공행진 중입니다. 2020년에 들어서도 연이은 상승세를 보이며 9월 3일 해천미업의 주가는 상장 6년 만에 최고가인 204위안을 기록하면서 시장 가치는 6,500억 위안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중국 간장업계의 마오타이라고 불리는 해천미업. 이러한 성과를 논할 때 우리는 해천미업을 뒤에서 지지해주는 인물인 팡캉 회장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팡캉은 1956년생으로 광동에서 나고 자란 인물입니다. 1982년 26살의 나이로 대학을 졸업해 30살까지 해천 간장 공장에서 일하는데요. 열심히 일한 덕에 몇 년 후 부공장장으로 승진하게 되고 1990년 해천미업은 작은 공장에서 정부의 인정을 받은 국가 2급 기업이라는 거대 공장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팡캉은 해천미업의 회장직을 맡아 1994년 회사명을 포산시 하이티엔调味 食品公司 불산시 해천 조미료 식품 공장으로 바꾸고 해천이라는 상호명을 지금까지 사용하기에 이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기업인 하이티엔. 앞으로 어떤 발전을 보일지 정말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이런 성장세를 이어나갈 수 있을지 더 지켜볼 만한 우수한 기업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시장생활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2월 9일인 오늘 홍콩 거래소에 상장한 기업인데요. 마감가는 28 홍콩 달러로 25.56% 상승한 가격으로 마감하였고 시장 가치는 616억 홍콩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화룬완샹생활은 2017년 5월 18일 케이맨 제도에 등록 및 창립된 회사입니다. 주요 업무는 주택, 부동산 관리 서비스, 상가 운영 및 부동산 관리 서비스입니다. 현재 화룬그룹 산하의 부동산 개발 업체인 화룬智地가 화룬완샹생활가 발행한 주식의 100%를 가지고 있습니다. 화룬集团, 화룬그룹은 간접적으로 화룬智地가 발행한 주식의 59.99%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화룬集团입니다. 화룬그룹은 1938년 설립된 회사입니다. 2019년 세계 500대 기업 리스트에서 80위를 기록한 매우 탄탄한 회사인데요. 화룬,
이라고 하면 우리에게는 매우 생소할 수 있지만 우리가 매우 잘 아는 브랜드인 설화 맥주 역시 화룬 이 회사의 제품입니다. 화룬 같은 경우에는 직원 수가 2018년 기준 42만 명이 넘습니다. 주요 업무로는 술, 식품, 음료 같은 소비 품목과 전력, 부동산, 의약품, 시멘트, 가스, 금융 등 전반적인 분야를 모두 아우르고 있습니다. 특히 소매업 분야와 맥주, 전력, 부동산, 가스, 의약품 분야에서는 업계 선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화룬그룹의 자회사 중 5개가 홍콩 시장에 상장했고 6개는 이미 중국 본토에 상장했습니다. 이렇게 탄탄한 회사인 화룬 지투안이 밀어주는 화룬완샹.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까요? 다음 기회에 더 자세하게 이 화룬완샹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집콕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동영상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용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일찍부터 동영상 플랫폼 시장이 매우 활성화되어 있는데요. 불법 다운로드 때문에 한창 시끄러웠던 시절도 있습니다. 현재 아주 유명한 동영상 플랫폼은 아이치이입니다. 12월 21일 기준 주당 17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약간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최근 발표한 재무실적 보고서에서의 손실, 적자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6월 텐센트가 바이두로부터 아이치의 주식을 사며 최대 주주로 등극할 수도 있다는 계획을 밝힌 이후 주가가 폭등한 바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결정난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이치는 2007년 3월 27일 창립된 동영상 플랫폼 회사입니다. 아이치는 인터넷 동영상 종합 서비스 플랫폼으로 TV, PC, 핸드폰, 패드 등 모든 단말기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치이라는 2글자만으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북경 아이치 과기유항공사 산하의 플랫폼입니다. 아이치는 지난 5년간 300억 위안에 달하는 적자를 봤다는데요. 중국판 넷플릭스로 불리는 아이치가 과연 어떠한 돌파구를 찾아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아이치가 11월 17일 발표한 제3, 4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영업소득이 71억 8,800만 위안으로 동기 대비 2.83% 하락했고 순손실 금액은 11억 6천만 위안으로 동기 대비 68.4% 하락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아이치의 영업이익이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는 건데요. 이 재정보고서에 따르면 회원 이용료로 인한 소득이 아이치의 주요 소득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영업이익은 지속적인 증가를 하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아이치의 제3, 4분기 보고서에서 2020년 9월 30일까지 구독 사용자 수는 1억 480만 명으로 그중 99.5%는 유료 사용자입니다. 제2, 4분기에는 1억 490만 위안으로 2018년 동기 대비 소폭 하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이치는 영업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해 9년 만에 가격 인상 카드를 빼들었는데요. 최근 VIP 회원 가격을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게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과 가격이 매우 낮게 책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질의 콘텐츠를 사용자들에게 제공할 수 없었다는 게 아이치 측의 설명입니다. 아이치, 요쿠, 텅신 등 모든 동영상 플랫폼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을 합하면 매달 동영상에 최소 100위안 정도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아이치는 영업이익 증가세가 매우 부진하고 광고 수익이 하락했으며 회원 수가 감소하는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격 인상이라는 카드를 빼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난 5년간 손실 규모가 287억 4천만 위안인 것을 보면
이번 가격 인상 카드만으로는 이러한 손실을 이익으로 전환시키기에는 아직까지 힘들어 보입니다. 2019년 11월 IHE가 가격 인상 카드를 빼들었을 때 동종업계의 다른 기업에서는 이렇다 할 반응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상황이 조금 달라 보입니다. IHE의 가격 인상 발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통신 역시 가격을 올리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인데요. 가격 인상 카드를 빼들면서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아 보입니다. 2019년 12월 12일 통신과 IHE는 칭위니엔이라는 드라마 방영을 두고 차오첸点播 한마디로 미방영분 미리 보기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아직까지도 의론이 분분합니다. IHE는 이 미리 보기 서비스를 내놓으면서 광고를 볼 필요 없이 자동으로 토막 광고를 건너뛸 수 있다는 회원 특권을 두고 상해 정책변호 사무사 변호사인 우성웨이와 소송 중에 있습니다. 우성웨이는 IHE의 사용자로 비용을 지불하고 IHE 골드 VIP 회원으로 가입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드라마를 시청하면서 여전히 회원 전용 광고를 봐야만 했고 건너뛰기를 아무리 눌러도 광고가 계속해서 노출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성웨이는 IHE VIP 회원 서비스 협약 내용을 IHE 측에서 일방적으로 통보 없이 수정한 것을 발견했는데요. 이는 자신과 한 계약과 위배되는 사항으로 골드 VIP 회원의 권익을 침범한다고 소송을 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VIP 회원 협약은 계약법의 각종 조항에 위배되기 때문에 무효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우성웨이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IHE가 이를 수락하게 되면 수억 명의 사용자들에게 동일한 혜택을 줘야 하기 때문에 아마 항소하거나 이 실행 시기를 최대한 늦추려고 할 것으로 보입니다. VIP 회원의 미리 보기 서비스 문제 외에도 IHE는 싱주안 호이위안을 만들어서 골드 회원의 가격보다 2배 비싼 40위안을 책정해 무료로 컨텐츠를 미리 볼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스페셜 회원 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하면서 회원들이 다양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되었지만 이 때문에 회원들이 짊어져야 하는 부담이 더욱 커진 것은 사실입니다. 회원 서비스 수익은 IHE 영업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제3, 4분기 영업수익은 72억 위안인데 그중 회원 서비스 회원료로 인한 수익은 40억 위안으로 55.6%를 차지합니다. 회원 가격 인상 외에도 IHE가 수익을 증대시키기 위해 취한 선택으로는 광고 수익 증가입니다. IHE의 지난해 광고 영업수익은 83억 위안으로 동기 대비 10.8% 하락했습니다. IHE 상장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올 4월 돌파구로 선택한 것이 롱 미들 클립 플랫폼인 스위커의 출시입니다. 스위커는 IHE가 판권을 가진 컨텐츠를 다루거나 이러한 컨텐츠들을 2차 가공한 이후 광고를 하면서 수익을 얻습니다. 또한 사용자들이 동영상을 직접 제작할 수 있어 광고 수익을 사용자와 함께 배분함으로써 사용자가 더 많은 동영상을 제작할 수 있도록 장려하며 여기서 수익을 얻는 모델입니다. IHE는 아직도 적자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제1, 4분기에서 제3, 4분기까지 IHE의 순손실 금액은 각각 28억 7,500만 위안, 14억 4,800만 위안, 11억 6,100만 위안을 기록하였습니다. IHE는 2013년부터 지금까지 누적 손실 금액이 330억 위안에 달한다고 합니다. 아울러 총 영업수익은 제1, 4분기에 76억 5천만 위안에서 제3, 4분기 71억 8,800만 위안까지 하락하였습니다.
보고서 발표 당일 아이치의 주가는 14% 폭락해 지금까지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치 외에 중국의 다른 동영상 플랫폼 시장의 상황은 어떨까요? 알리바바라는 거대 기업의 지원을 받는 알리픽처스는 이미 초저가주로 몸값이 뚝 떨어졌고, 각종 스포츠를 생중계하는 러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파산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지역 피파 월드컵 중계권을 가진 완다스포츠는 나스닥 상장 이후 큰 타격을 입어 주가가 35% 폭락했습니다. 다양한 컨텐츠 플랫폼들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텅신과 아이치는 살아남은 몇 안 되는 기업들입니다. 이러한 기업들이 앞으로 적자라는 이 늪을 빠져나가 어떤 발전을 보일지 매우 기대됩니다. 오늘은 중국의 웨이멍 기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웨이멍은 2013년 4월 설립된 중국의 대표적인 마케팅 클라우드 서비스 플랫폼 기업입니다. 상장 당시 클라우드 기반의 고객 관리 관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모델로 중국판 세일즈포스로 소개된 바 있는 기업입니다. 2019년 홍콩 시장에 상장하면서 기업 가치는 200억 위안을 넘어섰습니다. 2021년 1월 11일 기준 주당 18.64 홍콩 달러를 기록하였고 지속적인 상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웨이몹은 과연 어떤 기업일까요? 2020년 12월 기준 직원 수는 4,400명, 입점한 기업 수는 300만 군데가 넘는다고 합니다. 2015년까지 웨이몹은 위챗의 제3자 서비스 공급업체였습니다. 위챗이 다양한 기업의 개발, 운영, 교육, 홍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점을 기반으로 온 오프라인 O2O 서비스, SCRM, 즉 고객 특성에 기초한 마케팅 활동을 계획, 지원, 평가하는 과정을 말하는 고객 관계 관리 CRM에 소셜의 개념을 더한 사회화 고객 관계 관리 SCRM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벤처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해 벤처기업 협회가 직접 운영하는 쇼핑몰인 V숍도 운영하고 있으며 다운로드할 필요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라이트 어플 역시 운영 중입니다. 웨이몹은 데이터, 스마트 전산, 마케팅 자동화 등 기술과 우수한 자원들을 이용하여 광고주들에게 원스톱 타겟 마케팅 투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울러 웨이몹 산하의 웨이몹 클라우드 플랫폼은 웨이몹의 핵심 상품 기술 능력을 이용해 제3자의 개발자를 유입하고 클라우드 생태 시스템을 만듦으로써 고객들에게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선택권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 분야를 살펴보면 커머스 클라우드, 마케팅 클라우드, 세일즈 클라우드와 텐센트와의 협업을 통한 타겟 마케팅 등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쯔후와 바이두 등 대기업들과 함께 많은 협력을 진행 중입니다. 웨이몹 클라우드는 PaaS 방식의 개발 플랫폼입니다. PaaS라는 것은 서비스로서의 플랫폼이란 뜻으로 표준화된 플랫폼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는 가상화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등을 필요에 따라 제공하며 모든 개발과 관련된 환경 및 프로세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 웨이몹이 성장할 것이라고 점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텐센트의 광덴통과의 장기 협력에 있습니다. 광덴통은 텐센트 소셜 네트워크 광고의 핵심 데이터와 기술 시스템을 말합니다. 웨이몹은 텐센트 광덴통의 대용량 데이터가 위챗 사용자에게 바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플랫폼을 이용해서 많은 기업들이 텐센트 QQ, 텐센트 플랫폼, 위챗, 공정하오 등 여러 플랫폼을 통해 자신들의 상품을 홍보할 수 있게 됩니다.
웨이몹은 텐센트 외에도 매우 다양한 기업들에게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이런 서비스를 통해 낮은 코스트로 매우 쉽게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다는 장점을 누리게 됩니다. 또한 웨이몹이 제공하는 마케팅 솔루션 등을 통해서 빠른 데이터 전송이 가능해졌고 잠재적인 고객 발굴 역시 용이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웨이몹은 많은 기업들에게 SCRM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들의 관심과 생활 패턴을 분석하고 관리하여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고 이는 또다시 수익률 증대로 이어질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2019년 재정 보고서를 살펴보면 2019년에 영업수익과 순이윤이 대폭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웨이몹은 성공적으로 상장한 이후 전반적으로 수익세를 보이고 있으며 업무 실적 역시 시장의 기대치를 훌쩍 뛰어넘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웨이몹의 영업수익은 동기 대비 66.1% 성장해 14억 3,700만 위안을 기록하였고 순이윤 역시 큰 폭으로 증가하여 3억 1,100만 위안을 기록하였습니다. 웨이몹은 웨이마켓, 도매, 소매, 스마트 레스토랑, 스마트 바, 스마트 피트니스, 스마트 뷰티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서비스들을 통해서 고객들이 새로운 시대에 발맞춰 운영 효율과 영업이익을 증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웨이마켓은 소매업자들에게 다양한 온라인 판매 경로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스마트 소매업은 小程序, 공众号를 결합시킨 독립적인 온라인 마켓을 설립하여 온라인 플랫폼과 오프라인 상점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이 바로 이 小程序와 공众号입니다. 공众号는 쉽게 말하자면 카카오톡의 채널과 비슷합니다. 기업들의 위챗 공식 계정을 말하는 것이죠. 또 하나 이 小程序는 미니 앱, 앱인 앱 정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小程序는 공众号와는 약간 다릅니다. 이것은 특정 어플을 깔기만 하면 기타 다른 어플을 설치하지 않고도 여러 가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 小程序를 사용하고 있는 어플로는 위챗, 바이두, 알리페이, 틱톡 등이 있습니다. 현재는 위챗의 사용자가 가장 많기 때문에 위챗의 小程序사용자 수가 매우 많고 쇼핑, 독서 등 이용 분야도 매우 다양하다고 합니다. 위챗의 미니의 판매 수익이 130조를 넘는다고 하니 실제로 정말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小程序는 앞으로 스마트 시대에 있어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기술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웨이몹을 이끌어가고 있는 인물은 누구일까요? 웨이멍의 회장은 순타오용입니다. 순타오용 회장은 1987년 안호이성 출신으로 2010년 안칭사범대학을 졸업해 북경 이공대 대학원 소프트웨어 학과에 합격하였습니다. 그리고 2013년 석사학위 취득 후 바로 웨이멍을 창립하였습니다. 이렇게 젊은 회장이 이끌고 있는 웨이멍, 앞으로도 혁신 기술로 많은 도약을 이룰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